안녕하세요. 시니어 채널 가족 여러분.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. 나이는 48세고요.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. 비가 내리던 날 모든 걸 잃은 듯 했던 순간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요. 자,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. 저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. 손에는 퇴직 통보서가 들려 있었어요. 준호 씨, 정말 미안합니다. 회사 사정이.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. 20년을 바친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. 믿기지 않는 현실에 한참을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.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.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제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. 집으로 돌아가는 길,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. 이제 나는 누구지?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? 집에 도착해서도 가족들에게 차마 이 소식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. 큰아이는 곧 대학에 입학해야 하고 작은아이는 학원비가 필요했죠. 게다가 아직 절반도 갚지 못한 주택 대출까지.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. 며칠 뒤 어렵게 아내에게 퇴사 소식을 꺼냈어요. 여보, 나 회사에서 잘렸어. 아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이내 담담히 대답했어요. 괜찮아. 우리 같이 잘 이겨내보자.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초조함이 느껴졌어요. 아내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. 아이들도 무언가 눈치를 챈 듯 했어요. 어느 날 작은아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. 응. 우리 아빠? 응. 그냥 회사 다니셔. 아이의 목소리에는 제 직업을 밝히기 꺼리는 듯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죠. 그 소리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. 퇴직금으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. 저는 48세 경력직 모집합니다라는 채용 공고를 찾아 이력서를 수십 군데 보냈어요.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이력서를 다듬고 지원 버튼을 누르는 날들이 이어졌죠. 하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거절 메일뿐이었어요.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경력 많은 중년은 회사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까? 현실의 벽이 저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어요.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. 예전에는 성공한 직장인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이끌었던 제가 이제는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어요. 준호야, 이번엔 내가 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. 우리가 낼게. 친구의 말은 배려였을지도 모르지만 제 가슴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.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 보는 사람이 됐나?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,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어요.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죠. 추석이 다가왔어요. 보통 명절이면 친척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그럴 마음이 도저히 나지 않더라고요. 아버지,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. 결국 명절 당일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. 가족들이 고향으로 떠난 텅 빈 집에서 회사에서 받았던 상장들을 꺼내봤어요. 우수사원상, 10년 근속 기념패. 그 상장들은 한때 제 자부심이었죠. 하지만 이제는 그저 빛바랜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어요. 내가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었던가.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
끝내 눈물을 흘렸어요.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어요.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. 사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망설였죠. 내가 이런 모습으로 친구들을 만나도 괜찮을까? 하지만 문득 집에만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용기를 내어 동창회 장소로 향했어요. 그곳에서 저는 오랜 친구 김민석을 만났어요. 민석이는 2년 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은 소규모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. 준호야, 우리가 쌓아온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아. 오히려 이제 시작이야. 민석이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. 민석이는 자신이 어떻게 재기했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줬어요. 나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았어.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?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. 민석이의 소개로 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. 그곳에서 저는 제 경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죠. 지역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. 20년간 회사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었죠. 처음에는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달랐어요. 박 선생님, 덕분에 저희 팀이 사업 방향을 잡았어요.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감사해요.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잃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. 6개월이 지났어요. 저는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. 뿐만 아니라 민석이와 함께 소규모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도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죠. 준호야, 우리 잘 해냈지? 민석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는 제 얼굴에는 예전의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. 어느 날 아이들이 신문 기사를 들고 제게 달려왔어요. 아빠, 이거 봐. 아빠가 멘토링해준 팀이 창업대회에서 상 받았대. 아이들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.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. 아내도 제가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. 당신 정말 멋져.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. 저는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. 나 이제 나만의 길을 찾았어. 대기업 임원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.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. 준호야, 정말 대단하다. 우리도 힘낼게. 이제 저는 청년 창업자들 앞에서 강의하는 제 모습이 누구보다 당당해요.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주는 거예요. 강의를 마친 후 청년들의 박수를 받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. 진정한 가치는 직함이나 연봉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있다는 거요. 네오 시니어 채널 가족 여러분,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? 삶의 큰 시련 앞에서 좌절했던 저였지만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 다시 일어섰어요. 어쩌면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비슷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?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내딛는다면 분명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.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